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23년 기본서가 개정되어서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 뭐 작년에 비하면 뭐 그렇게 혼란도 아니죠.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바뀌어가지고 많이 혼란스러웠고, 바뀐 것에서 계속 수정 변경되면서 조금 짜증이 많이 나셨을 텐데, 올해는 그 기본 개정된 기본 이론서에 조금 더 추가 변경이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항상 우리가 전년도 약관을 반영하잖아요. 22년도에는 21년도 약관을 기준으로 공부를 했었고, 엇방이 그래요 항상. 지금 우리가 이제 23년도이기 때문에 무슨 약관을 반영하냐면 22년도 약관을 반영해가지고 시험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교재로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험 상품이잖아요. 농작물 재무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은 시시각각 조금씩 변동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변동되는 것들을 반영하는 게 이제 전년도 약관을 반영하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올해 이제 많이 바뀐 내용으로 보면 저가전 종합위험 우리 과수 있죠. 과수 부분에 과실손해보험금 우리가 누미자가 이렇게 암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보상 감수량이 삭제된 거 그거 이제 좀 바뀌었고, 또 이제 또 변경된 거 한번 보면 또 뭐 있냐면 보상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부분들 있죠. 이게 이제 2과목으로 전에 옮겨졌잖아요. 작년에 옮겨졌었는데 다시 1과목으로 온 거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저희가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 가입 수확량 이 부분들이 작년에 실은 빠졌었어요. 근데 그게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계약자 응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왜 빠졌을까 되게 말들이 많았었는데 여지없이 그대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저가전 종합위험 착가감소 보험금의 70%형 있죠. 이럴 때 70%형에 가입할 수 있어요. 70%형 조건들이 또 조금 완화된 거, 선택 기준이 추가된 거, 그다음에 방제시설의 판정 기준이 좀 추가되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1과목에서 중요한 거 있죠. 1과목이 이제 보험 막 가입했을 때 막 시작 단계, 가입 전 인수 심사와 가입했을 때 어떻게 가입하고 보험료를 얼마 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이 있다면 보험료를 내가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부분이 싹 없어지고 작년에 이제 과수사종하고 벼만 추가돼서 들어왔는데 다시 모든 품목에 보험료 산출식이 들어왔다는 거. 특히나 이제 우리 시설들 있죠. 해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 원예 시설들의 단기 요율, 그다음에 이제 우리 종별 해가림 시설이나 원예 시설의 종별 요율, 그다음에 대물 인상 개수들이 다 들어왔고, 정보의 농가 부담 보험료는 약간이 개정되면서 과수 사종하고 벼 다시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게 들어올 거다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것에서 걱정스러워했던 거 있죠. 작물별 특성 부분 재배학에 있는 전체 내용이 작년처럼 들어오지는 않았고, 작년에 이제 처음에 실어졌다가 사라진 부분이 있죠. 들어오지는 않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작물 품목만 들어왔어요. 이제 복숭아의 세균 구멍병의 증상들, 그 다음에 이제 벼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서 병충해를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벼병충해, 우리 흰줄 벼도 깨먹새, 이 병충해 있죠. 병충해의 증상들이 추가가 되었더라. 그 다음에 인수제한 목적물이 좀 세분화되었더라. 추가된 것도 있고 변경된 것도 있고, 특히 원예시설이나 원예시설 작물에 관한 것들 봐주시면 되고, 그 경과비율 들어가는 품목들이죠. 생산비 보장 밭작물, 고추, 브로콜리는 원래 안 바뀌었죠. 고추가 변경되었어요. 고추가 변경되었고, 버섯은 매년 바뀌고 있다는 거, 조금 더 경과비율이 떨어지면서 계약자한테 좀 불리하게 바뀌고 있죠. 경과비율.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나 보자.
그 다음에 뜰분감 낙엽 인정 피해율 산정할 때 산식은 제가 이미 알려드렸어요. 09662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우리가 경과일수 곱하기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이렇게 했던 거를 뭐요? 007빵 3명 이상 이렇게 암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건 이미 알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축사 부분이 가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축사가 원래는 특이하게 있었어요. 특이하게 있었는데 어디로? 보통 약간 주기학으로 왔다는 거. 우리가 지금 우리 1과목 강의는 특이하게 들어있어요. 1과목은 지금 전체가 21년도 약관 기준으로 강의를 했죠. 그래서 특이하게 있어요. 벼락은 뺍니다 라고 했는데 다시 벼락 들어왔죠. 벼락 화재에 벼락 다 추가 보장해주면서 벼락이 들어왔고 축사가 주기학으로 들어왔다. 보통 약관 그거 바뀌었고 그 다음에 가축에 제가 이거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1과목에 사유급에 뭐 허가 기준, 등록 기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져서 이제 암기 안 해도 돼요 했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좀 더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키우는 그 축종들 소, 말, 돼지 요런 부분들 특히나 면적이 넓은 부분 허가 또 다음에 등록 기준 요거 이제 변경된 거 요거 이제 암기하셔야 하고 양배추가 계속해서 20%형부터 시작해요 라고 했는데 시범사업 이제 기간이 오래됐죠 사실 양배추가 그래서 양배추가 자기부담 비율 15% 추가된 거 특용작물 우리 암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차인, 오복 이렇게 암기해서 어디 뭐야 오미자 들어갔죠. 복분자 다 들어갔죠. 오디? 오오보. 네네. 그죠? 오디? 오미자? 복분자 다 들어가네. 오오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오디? 인삼? 차만 들어가. 차인 오오복이었는데 자, 차 그대로 있고요. 인 있네요. 차인 오 요것만. 오복이 없어졌네요. 오복이 없어졌어요. 차이노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사과대추 시범사업 지역별 가입 가능 품종이 달라졌다는 거. 요거 외에는 크게 뭐 바뀐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 보험료 다 들어왔구나. 그 다음에 우리 인수 관련 수학령 다 들어왔구나. 이거 외에는 그 다음에 경과비율 다 바뀌었구나. 이게 제일 큰 거죠. 축사 특이하게서 주기학으로 왔구나. 이거 외에는 별로 크게 바뀐 거는 없다. 그래서 1과목 우리가 이제 21년도 기준 약관으로 강의를 했지만 개정 특강하면서 요게 요렇게 바뀌었어요 라고만 정리를 하면 크게 뭐 헷갈리거나 혼동되실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OD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그 가축까지는 이미 강의가 저희가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미리 제가 일주분 빨리 찍다 보니까 이제 21년도 약관 기준으로 다 촬영이 돼 있고 그 부분 업로드 되고 나면 3월 27일에 제가 개정 특강 이어간다고 했죠. 개정 특강은 한 이틀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개정 특강 끝나고 나면 이제 1과목 가축 끝났으니까 2과목 가축은 바로 1과목 시간에 이어갈게요. 자, OD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OD는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어려워하세요. 왜 그러냐면 용어가 달라서 그래요. 하지만 똑같아. OD는 우리 과실손해보험금 산정하는 오복 간무 중에 뭐가 제일 쉽냐면 OD가 제일 쉬워요. 싫어. 근데 OD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OD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망성 아주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OD 이거 신기하죠? 우리가 먹는 이제 뽕나무 열매잖아요. OD가 이 OD가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처음에는 초록색이야. 연두빛 초록색이었다가 점차 익어가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요렇게 블루베리 색상하고 비슷하죠. 그죠? 요렇게 흑색으로 변해간다는 거. 요게 OD고요. OD는 특성이 이렇게 이 가지에 보면 쭉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끝부분 OD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조사할 때도 끝부분 20cm는 제외하고 길이를 잽니다. 길이를 재고 OD 같은 경우는 OD하고 복분자가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우리가 보통은 수확량 조사라는 용어를 써요. 왜? 수확을 원래는 이것만큼 수확이 될 건데 감소가 얼마만큼 됐어요? 그 감소된 걸 보고 우리가 피해율을 산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OD 같은 경우는 그 수확량 조사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엄청 많이 달리기도 하고요. 많이 달리기도 하고 이거를 수확량 조사를 할 만큼 전부 다 모아서 무게를 잰다.
감소된 거를 다 찾아서 무게를 떨어진 것을 줍기도 힘들 뿐더러 줍지도 않아야 한 방에 수확해버려요. 그리고 수확량을 전부 다 한꺼번에 모아서 무게 재기도 쉽지 않아요. 다 뭉개져요. 이게 금방 물러지고 상하기 때문에 오디하고 복분자는 따자마자 어떻게? 급냉한다 하죠. 급속 냉동, 급냉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냉장으로 뭔가를 보내주거나 냉장 보관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로 급속 냉동, 급냉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오디는 어떤 조사를 할 수 없다? 수확량 조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조사하더라? 보통 우리가 열매가 맺기 위해 처음 맺어지는 이 어미가지를 우리가 결과모지라고 해요. 어미가지라고 해서 결과모지라는 용어를 써요. 이 결과모지에서 이렇게 가지가 뻗어가면서 여기에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맺히는 이것을 결실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디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그죠? 산정하고 전체 표본주를 산정하고 품수죠? 품수별 표본주를 산정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표본주를 산정하고 나면 표본주를 선정했어요. 선정하고 난 다음에 뭐였어요? 착과수가 몇 개인지 셌어요. 또는 착과량이 얼마인지 셌어요. 근데 오디는 단계가 하나만 더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본주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오디가 너무 많이 달렸어. 그리고 금방 상해요. 그래서 표본주 전체를 조사하지 않아. 이 오디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표본주를 선정했어요. 라고 한다면 다시 제가 어미 결과모지가 있고 다시 여기에서 결실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결실수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오디는 한 번 더 표본을 또 정해. 표본주를 선정했어요. 하고 나면 다시 표본주에 다시 표본을 또 선정해요. 그러니까 표본을 또 선정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제대로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 표본주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 표본주 중에 이 결과모지가 오디 이 표본주에 결과모지가 하나만 있지는 않겠죠.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긴 결과모지를 몇 개? 3개만 선정을 해요. 그러면 그 3개만 선정한 거 그게 뭐냐면 표본 가지가 되는 거예요. 표본가. 이 표본 가장 긴 결과모지를 3개 선정하는데 그거를 표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표본 가지는 이 표본 결과모지 중에 제일 긴 거 3개예요. 3개이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끝에서 20cm 요 정도는 열매가 안 열린다고요. 그래서 이 표본 가지 중에 길이를 잴 건데 가장 긴 거를 한다는 건 뭔가 길이를 잴 것 같다는 얘기가 되죠. 이 길이를 잴 건데 이 끝단부 20cm를 잘라내버리고 빼고 이 나머지 길이를 재요. 뭐 3가지의 길이를 재겠죠. 됐나요? 그럼 3가지의 길이면 우리는 보통은 표본 주수에다가 착과수를 가지고 주당 착과수를 구해서요. 기억하시죠? 하지만 오디는 결과모지의 길이를 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m예요. 이거는 0.8m예요. 이거 하나는 1.2m예요. 3개를 구했는데 그럼 각각을 더했더니 몇 개? 3m네요. 맞나요? 3m에 그러면 결실수를 따서 그죠? 결실수를 세겠죠. 또는 이제 그대로 세면 돼요. 결실수를 세겠죠. 결실수가 몇 개더라 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통은 주당 착과수였다고 하면 이건 미터 길이잖아요. 그리고 착과수의 개념이 아니고 뭐요? 결실이 된 결실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터당 결실수가 나오겠네요. 그럼 우리가 보통 전체 착과수를 구할 때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이렇게 했죠. 그럼 오디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미터당 결실수가 되겠네요. 이 미터당 결실수를 주당으로 보자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오디는. 그래서 이거를 실은 미터당 결실수다라고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환산 결실수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되게 웃기죠? 그냥 미투단 결실수 하면 될 텐데 용어는 또 환산 결실수란 용어를 사용해서 이 용어가 헷갈려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근데 굉장히 알고 보면 쉬운 게 OD. 됐죠? OD는 그럼 뭐가 다르다? 우리가 평년 수확량이라는 용어 대신에 평년 결실수라는 용어를 쓰는구나. 우리는 평수, 미, 평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는 평조, 미, 평 이렇게 가요. 평년 수확량 대신 평년 결실수라는 용어를 쓰고요. 수확량이라는 용어 대신에 조사 결실, 그 수확량도 조사 수확량이었잖아요. 이것도 조사 수확량이 아니라 조사 결실수. 우리 미보상 수확량 대신 미보상 결실수. 미보상 감수 결실수가 되겠죠. 미보상 감수량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누기 평년 결실수. 그러니까 평수 미평 대신 평조 미평. 원리는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렇게 접근하면 OD는 전혀 힘들지 않다. 그리고 OD는 어떻게 간다고요? OD는 전체를 다 알기가 힘들어. 우리 과수원에 알기 힘들어서 OD는 단위가 우리가 보통은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가수 해가지고 우리 과수원 전체의 착가수를 구했어요. 근데 OD는 어떻게 하냐면 조세 대상 주수 곱하기 미터당 결실수를 환산 결실수라고 이야기했죠. 요거를 하면 전체 결실수가 나올 텐데 OD는 기준이 미터당이다. 그리고 전체를 보지 않고 한 주가 기준이다. 기준이 뭐? 과수원 전체가 아니라 한 주예요. 그러면 조사 결실수 곱하기 환산 결실수 우리 과수원 전체의 결실수잖아요. 한 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항상 주로 하려면 어떻게? 네, 우리 과수원의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미보상도 똑같겠죠. 미보상 감수 결실수도 원래 구하고 그거에다가 실제 결과 주수 나눠주는 게 똑같아요.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 미보상 결실수, 미보상 감수량 구할 때 어떻게 하나요? 주당 평년 수확량을 구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하는데 OD는 그러면 주당 평년 결실수를 구하면 되겠네? 요 차이예요. 이거 이제 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품목별 보험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과실손해보험은 OD 감귤이 있고 우리가 지금 과실손해보험 4개 배울 거예요. 과실손해는 OD 감귤. OD 하고 나면 저희가 감귤을 배울 겁니다. 감귤을 배울 거고요. 수학전 종합위험이라고 있네요. 수학전 종합위험은 이건 뭐냐면 복분자하고 모아가가 있는데요. 복분자하고 모아가는 수학 개시 전에는 종합으로 보장을 해요. 근데 수학 개시 후에는 뭐? 강태우만 보장해요. 강풍, 태풍, 우박. 우리 이거 비싼 거 있었죠? 저가전 종합위험 그렇잖아요. 저가전은 종합위험이란 이름 자체가 저가 전에는 종합으로 보장을 해요. 저가 후에는 몇 개 합니까? 특정위험 7종 또는 5종 또는 6종 하잖아요. 일소 피해 부보장, 가을 동상의 부보장이 있기 때문에 7종이 될 수도 있고 5종이 될 수도 있고 6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처럼 그때는 특정한 위험으로 바뀌어요. 그것처럼 복분자와 모아가도 수학 전에는 종합으로 보상을 하지만 수학기가 들어간다 하면 강태우만 보장해요. 이게 다르다는 거. 자, 부장개시 한번 보고 갈게요. 자, OD는 부장개시가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보장 종료는 결실 완료 시점. 결실이 완료되고 하면 수학기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뭐하고 비슷해요? 유자하고 비슷해요. 유자가 보장 종료가 뭐요? 수학 개시 시점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결실 완료 시점. 결실 완료 시점에서 수학기 직전에까지 조사하고 끝나버려요. 수학기 들어가서 조사한다 안 한다 한 방에 다 수학해버린다고요. OD는. 그 다음에 감귤을 한번 볼게요. 발화기에서 11월 30일까지가 보장 종료이네요. 근데 우리 감귤 한번 생각해보세요. 12월 달에도 나오잖아요. 1월 달에도 나와요. 2월 달에도 나와요. 그래서 뭐예요? 특약으로 뭐 보장이냐면 동상의 과실손해 보장이 따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복분자. 계약 체결 24시에서 자, 전년도 가입합니다. 그래서 이듬해 5월 31일까지가 수학 개시 전이고요. 수학 개시 후는 5월 31일까지 보장했기 때문에 이듬해 6월 1일부터 해서 이듬해 수학기 종료 시점. 그게 언제? 6월 20일 넘어갈 수 없어요. 6월 1일에서 6월 20일까지 수학한다니 수학이 굉장히 짧아요. 복분자도 금방 수학해버려요. 다음에 그래서 복분자도 복분자 과실손해 이거 부보장이 있단 말이에요. 과실손해 이거 보장받지 않을게요 라는 부보장이 있어요. 왜? 금방 수학해버려서 그 안에 피해를 별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다음에 무화과입니다. 소학 개시 전 종합위원 계약 체기를 24시에서 이듬해 7월 31일. 31일은 같은데 5월달이고 7월달이 달라요. 다음에 무화과는 저 10월달에도 저 수확한단 말이에요. 가을에도. 그래서 보세요. 이듬해 8월 1일에서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언제?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더라. 됐나요? 10월 31일 기억나는 거 없나요? 10월 31일 밤대유 무대로 고고인 하세요. 기억 안 나요? 밤, 대추, 유자, 무대로 고고인. 지금처럼 무화과, 대추 있죠? 고고인 하세요. 고구마 있죠? 그다음에 고구마 있죠? 고고인 하세요. 그다음에 또 뭐 있나요? 고고인, 고거 하나 더 있는데 고고인 하세요. 인삼 있네요. 다음에 그런 거 보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고랭지 감자 있네요. 10월 31일. 자, 나무 손해 보장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 손해 있는 거는 무화과하고 감귤만. 어디 나무 손해 없어요? 복분자 없어요. 무화과, 감귤만 나무 손해 보장. 자, 보장 개시, 판매 개시는 12월 1일에서 이듬해 11월 30일. 이거는 다른 거하고 같네요. 감귤은 발악입니다. 전부 보장 개시가 이듬해 2월 말. 이듬해 2월 말. 이듬해 2월 말인 건 동상의 과실손해도 같아요. 나 있네요? 동상의 과실손해. 그럼 과실손해 추가 한번 볼게요. 동상의 과실손해가 있고 감귤은 우리가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있었던 거 기억나죠? 포도, 복숭아. 근데 감귤은 과실손해 추가 보장이란 용어만 다를 뿐이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까요? 동상이는 이제 11월 30일이 보장 종기였기 때문에 동상이로 추가로 보장해주는 거 12월 1일에서 이듬해 2월 말까지. 자, 과실손해 추가는 과실손해하고 똑같이 가요. 보장 개시하고 종료가 발악기에서 11월 30일까지. 일과목과 같이 보시라고 지금 같이 엮어놓은 거예요. 경작불능 보장 유일하게 있는 거 복분자. 이거 시험에 나왔었는데 복분자 쓰신 분 많았죠, 저번에. 22년도 시험. 복분자 아니었죠. 이건 수학전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계약 체기를 24시, 수학 개시 시점 이듬해 5월 31일 초과할 수 없더라. 31일. 과실손해 조사 시기는 나중에 이거 시험에 아직 안 나오는데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가망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 이때 5결 복수 이렇게 많이 외우거든요. OD는 결실 완료 직후에서 최초 수확 직전. 5결. 복분자는 수장 완료 직후부터 해서 최초 수확 전. 그래서 5결 복수. 이거 암기 많이 하거든요. 무화과는 최초 품종 수확기 직전에 하더라. 대부분 최초 품종 수확기 직전이죠. 다른 과실손해처럼. 다른 이제 과수 조사했을 때처럼. 그 다음에 감귤은 주품종의 수확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품목별 조사 종류 한번 볼게요. 수확 전, 수확 직전, 수확 이후. 수확 시작 후 종료, 수확 완료 후까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수확 전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사고 접수되면 어디든 가는 거. 그다음에 이건 전 품목이죠. 자, 수확 전 과실손해 조사. 수확 전 과실손해 조사 있는 건 감귤만 해당. 나중에 감귤할 때 따로 할 거예요. 무슨 조사? 표본 조사. 자, 어디 주로 볼게요. 수확 직전 과실손해 조사. 어디? 결실 완료 후라고 돼 있죠. 조사 시기는 결실 완료 후에서 언제까지? 결실 완료 후에서 수확기 직전까지. 그다음에 결실수를 조사하더라. 보통은 다 착화수 조사하잖아요. 근데 결실수 조사한다고 되어 있죠. 조사 방법, 표본 조사. 감귤 과실손해 조사 수확기 직전에 피해된 과실만 조사하더라. 피해된 과실만. 네, 수확기 시작됐어요. 어디는 수확기 시작되고 조사 없다고 했어요. 동상의 과실손해 조사 감귤. 자, 표본제의 착가 피해 조사 12월 1일에서 익년 2월 말. 다음에 2월 말이래요. 그다음에 고사나무 조사. 고사는 감귤만 있어요. 무화과하고. 고사나무 수확 완료 직후에. 그죠? 만약에 고사나무 없어 라고 한다면 조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나무손해 보장 특약 가입해야만 조사하겠죠? 나무손해는 항상 무슨 조사? 전수조사. 어디 한번 정리합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과실손해 조사, 미보상 비율 조사. 항상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 사고 접수되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갑니다. 왜? 보상하는 죄인지 아닌지 조사하려고. 그리고 추가로 추가 조사, 결실수 조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과실손해 조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가 조사로 과실손해 조사를 해야 돼. 그럼 이제 과실손해 조사 들어갑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필요하다고 판단된 결실. 요때 판단한 거예요. 요때. 그죠? 자, 시기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거 암기하셔야 해요. 결실 완료 직후부터 해서 최초 수확 전까지.
이거 다음에 다 똑같아. 보상하는 제 여부를 심사합니다. 왜? 기상청이나 현지 방문을 통해서 이때 기상청이나 현지 방문을 통해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이때는 과수원이나 농지의 상태를 보고 과수원이나 작물의 상태를 보고 나무수 조사합니다. 뭐 하려고?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하려고. 표본주수 산정하고 표본주수 선정까지는 같아요. 보통은 표본주 조사에서 뭐예요? 착화수 셉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표본에 표본 다시 조사라고 했죠. 그것만 다르다고. 표본 했는데 다시 표본을 또 정한다고. 표본주만 하고 착화수를 우리가 다 셌는데 표본에 다시 표본 가지를 선정한다. 표본에 표본을 또 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본주 조사 들어가서 다시 표본 가지를 선정합니다.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물입니다. 3개를 표본 가지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뭐요? 길이를 재겠죠. 이 가지의 길이를 재고 길이만 재나요? 결실이 몇 개 되어 있는지 결실 수도 조사해서 미터당 몇 개가 있는지 미터당 결실수를 셉니다. 이 미터당 결실수를 우리가 주당 착과수라고 하는 것처럼 어디도 이거를 주당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터당 착과수라고 하지 않고 실은 주를 세지는 않았지만 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환산했다, 미터를 주로 환산했다라고 보고 환산결실수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당결실수라 하지 않고 환산결실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미보상 비율 조사. 네, 이제 풀어놓은 거죠. 기본서에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어떻게 해요? 사고 접수 농지 또는 조사 필요 농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자조화 다 해당. 사고 접수 직후에 갑니다. 어떻게? 보상하는 제 여부 확인. 기상청 자료 현지 방문 되나요? 자, 필요 근거 사진은 항상 같습니다. 기상청 자료, 농기술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전체 사진, 세부 사진 같아요. 자, 추가로 수확량 조사 필요 여부. 여기는 수확량 조사 필요 여부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무슨 조사예요? 과실 손해 조사 필요 여부죠. 과실 손해 조사 필요 여부. 그다음에 과실 손해 들어갑니다. 부상하는 재 여부 심사, 과수원의 및 작물 상태 또는 우리 밭작물이나 농작물에서는 농지 및 작물 상태 이렇게 되어 있죠. 나무수 조사합니다. 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려고 합니다. 조사 대상 주수. 근데 우리는 그 조사 대상 주수가 우리가 실, 미, 고, 기였잖아요. 근데 조합기가 없으니까 기수학은 없겠죠? 실, 미, 고 여기까지만 이겠지만 자, 실제 결과 주수. 자, 품종별 수lượng 별 결실 불능 주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결실 불능 주수는 어떻게 보면 수학 불능 주수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수학 불능 주수의 개념도 포함되고 있으면서 고사 주수의 개념과도 같이 쓰인다는 거. 어디에서는? 그래서 결실 불능 주수 이꼴 고사 주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빠릅니다. 지금은 결실 불능 주수라고 되어 있지만 나중에 산식에 또 가면 고사 주수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아, 결실 불능 주수가 고사 주수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보상 주수 확인. 그래서 10% 차이 나면 계약 원장 변경합니다. 계약상 변경. 수령별, 품종별 결실 불능 주수 확인. 결실이 불가능한 주수입니다. 결국 수학 불능 주수의 개념이지만 고사 주수하고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미보상 주수 확인. 재해 이외의 원인이죠. 미보상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결실 불능 주수, 미보상 실미고 고사 주수하고 똑같은 게 결실 불능 주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표본 주수를 산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기본주로 했던 거와 똑같아요. 표본주를 선정했어요. 자, 표본주 조사 들어갑니다. 우리는 표본주 조사만 하고 끝이었잖아요. 착과수 조사. 근데 거기서 다시 또 정하죠. 표본주에서 다시 조사. 표본에 표본을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다고 했어요. 표본주에서 보통은 자꾸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 이해를 하시라고요. 표본주에서 우리는 착과수만 셌는데 다시 표본주에서 표본 가지를 선정한다. 표본주에서 표본 가지를 선정하고 20cm 제외하고 나머지 길이에요. 가장 긴 거 3개 선택. 이거를 표본 가지라고 한다. 그죠? 이 가지에서 결실수가 얼마나 있는지 세고 이 가지의 길이를 재더라. 결국은 길이에 몇 개가 있지 결실수 미터당 착과수가 되는데 이 미터당 착과수를 여기 쓰는 용어를 환산결실수라는 용어를 쓰더라. 라는 것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됐죠? 나무수. 자, 요거는 이제
바로 이제 그 산식으로 푸르는 거예요. 나무수. 실미고 됐나요? 실미고 표본 조사합니다. 표본주수 산정, 표본주 선정, 표본주 조사에서 표본주 가장 긴 결과물질 3개 표본가지 선정. 그다음에 길이 및 결실수에서 미터당 결실수. 결국 미터당 결실수가 주당 결실수의 개념하고 같이 쓰이기 때문에 그거를 환산 결실수라고 부르더라라고 했습니다. 미부상 비율 확인. 균핵병 한번 보세요. 균핵병 이렇게 하얗게 돼가는 거. 이건 흰옷이가 아니에요. 병이 와서 하얗게 돼가는 거예요. 하얗게 돼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표본조사. 또 어디는 가면 어디 그 제대로 방지하지 않으면 이 뽕나무 밭에 가면 막 실오라기처럼 막 날려다니는 것들이 있거든요. 막 거미가 줄을 친 것처럼. 그것도 병충해 중에 하나입니다. 병충해 중에 하나이고 그거는 빨리 방지하지가 않으면 전체로 다 번져가고요. 그렇게 실 올라가기가 날아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있는 결실수 어디는 따서 수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다 벌레가 있어요. 벌레가. 자, 표본조사, 표본주수 산정, 표본주 선정, 표본주 조사 들어갈 때 표본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길이 및 결실수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본가지 길이를 이거 A 3가지잖아요. B, C 3개의 길이를 각각 쟀어요. 이건 길이 다 더하겠죠. 뭐 1.2m다, 1m다, 0.8m다. 다음은 3m 되겠네요. 자, 여기에 결실수가 몇 개 있는지 세는 거예요. 결실수 몇 개 있는지. 그래도 그 가지의 결실수는 셀 수 있겠잖아요. 아무리 많이 달려도. 전체를 세는 거, 한 나무 세는 건 너무 힘들어요. 많이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길이를 재고 그게는 결실수를 세더라. 결국은 미터당 개수이기 때문에 미터당 개수, 미터당 결실수가 되는데 그거를 주당 결실수로 보겠다. 환산해서 보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결실수의 이 용어를 환산 결실수란 용어를 쓰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금 산정은 가피자 공식 같습니다. 평수 미 평이 뭘로 바뀌었다? 평조 미 평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수학량이란 용어 대신에 결실수란 용어만 들어갔더라. 어렵나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렇죠? 평수 미평 대신 평조 미평. 수학량 대신에 뭐 결실수가 들어갔다. 됐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거 이야기 말씀드렸죠. OD는 전체를 보지 않는다. 미터당 결실수를 주당 결실수의 개념 환산 결실수란 용어를 사용했고 그래서 환산 결실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다. 이게 우리 가수원 전체의 결실수다라고 본다고 했죠. 하지만 OD는 전체를 가지고 보험금 공식을 산정하지 않아요. 이 피해율 공식을, 피해율을. OD는 이 피해율이 기준이 뭐냐면 한 나무, 한 주의 피해율을 가지고 전체로 봐버려요. 한 주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이 환산 결실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하면 우리 과수원 전체의 결실수잖아요. 맞나요? 미보상 주사에서 우리 보통은 평년 수확량이지만 여기는 주당 평년 결실수가 맞겠죠? 주당 평년 결실수 곱한 거는 과수원 전체잖아요. 과수원 전체인데 어떻게? 우리는 주당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요? 전체를 주당으로 바꾸려면 원래 전체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 개념의 차이만 인정해주면 너무 쉽다는 거. 주당으로 바뀌는구나. 우리는 항상 이거 없이 자 주당 착가수의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확량 곱하기 미부상 주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확량을 구했어. 여태껏 다른 공식에서. 맞나요? 그렇게 구했는데 결실수란 것만 바뀌었다고 했죠. 주당 결실수를 환산 결실수라는 용어를 썼고 환산 결실수에 조사 대상 주수에 주당 평년 수확량 대신에 주당 평년 결실수에 미부상 주수. 이거는 전체잖아요. 전체인데 OD는 기준이 뭐라고요? 주라고요. 피해율의 계산 기준도 한 주라고요. 주를 바꾸려면 전체에서 주를 바꾸려면 실제 결과 주수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 결실수는 전체에서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서 주당으로 바꿔줬구나. 이거 생각하면 된다는 거. 주당이라는 거. 자, 표본가지 결실수 합계. 그래서 표본가지 길이 합계. 환산 결실수. 조사 대상은 실, 미, 고. 결실불능 주수 개념하고 똑같은 게 고사 주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당 평년 결실수 어떻게 구해요? 품종별 평년 결실수가 있는데 품종별 실제 결과 주수로 결국 우리 평년 수확량에다가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준 거하고 그게 주당 평년 수확량이었잖아요. 똑같은 개념. 결실수의 개념만 다르다는 거. 그러면 품종이 여러 개다. 우리 품종이 여러 개일 때 어떻게 했나요?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거.
품종이 여러 개일 게 내 품종의 주당 평년 수확량 구하려면 전체 평년 수확량에다가 표준 수확량 가지고 있죠. A, B의 표준 수확량의 합계분에 A의 표준 수확량 합계. 요거까지만 하면 A의 평년 수확량이 나오죠. 다시 A의 주당 평년 수확량 가면 A의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 OD는 어떻게 해요? 평년 결실수가 들어간다는 것만 다르고 이것도 표준 결실수라는 용어를 쓰겠죠. 표준 결실수. 근데 우리는 벌써 뭘 구했나요? OD는 주당으로 봤기 때문에 주당 평년 결실수, 주당 표준 수확량이 있겠죠. 표준 결실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전체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뭐 어떻게 된다고. 평년 결실수니까 다시 전체 실제 결과주수 나눠줘야 우리 과수원 전체의 평년 결실수가 나올 거예요. 자, A 품종의 표준 결실수이기 때문에 이건 주당이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 결과주수 곱해주면 A 품종 전체의 그렇죠. 표준 결실수. 그다음 A, B 품종 모두 표준 결실수의 합이겠죠. 여기까지가 평년 결실수야. 평년. 품종별로. 이 품종별로 평년 결실수 나온 거에다가 무조건 우리가 주당이기 때문에 주당 A 품종의 주당 평년 결실수 알려면 여기에다가 다시 또 뭐 나눠준다고? A 품종의 뭐죠? 실제 결과주수. B 품종고 구한다 하면 B 품종의 실제 결과주수. 대신 여기는 B 품종의 표준 결실수가 올라가겠죠. 그 차이. 이거는 수확량과 결실수의 이 바뀐 용어의 차이만 이해를 하시고 다른 우리 과수 품목들은 전체가 전체가 기준이지만 OD는 한 주가 기준이구나. 한 주가 기준이다 보니까 이게 전체 실제 결과주수 각 품종의 실제 결과주수를 곱해주는구나. 하지만 다시 주당 평년 결실수로 다시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각 품종의 실제 결과주수로 나눠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보상 감수 결실수는 우리가 평년을 구하고 수확량 구한 거 빼면 감수량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미보상 비율 곱한 거 똑같아요. 그래서 OD도 결실수, 평년 결실수에서 조사 결실수 빼고 그죠? 미보상 비율 곱한 거. 미보상 비율은 항상 맥스값 같습니다. 이름만 바뀌어. 이름만. OD를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용어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 수확량 대신에 결실수란 용어를 쓰더라. 주당 착가수 대신에 환산 결실수란 용어를 쓰더라. PA율이 우리 과수원 전체가 기준이라면 OD는 주당이 기준이더라.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선생님 주당인지 전체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하는 이야기를 해요. 주당인지 전체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구분하냐면 보통 이 표준 결실수에 우리 OD 막 품종들이 있거든요. 수온뽕이 있다, 익수뽕이 있다, 과상이유가 있다, 뭐 청일뽕이 있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수온뽕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5개가 표준 결실수예요. 익수뽕은 플러스 3, 120간 8개겠죠. 됐나요? 과상이유는 다시 플러스 3, 131개예요. 근데 청일뽕은 작거든요. 170개 엄청 많이 열리죠. 이걸 외울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100개 기준이 한 주당의 기준이다. 그런데 막 2만 개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이건 주당이 아니고 전체를 줬구나. 이거 주당으로 문제를 줬구나. 전체를 줬구나. 이거 파악 잘해야 된다고요. 어디는 그것만 파악하면 안 된다는 거. 과실손해보험금 가피자 공식 갖고 피해율만 평, 조, 미, 평이더라. 조사 결실수는 한산 결실수라고 했죠. 및 더단 결실수가 한살 결실수예요. 조사 대상 주수만 곱한 거더라. 됐나요? 실, 미, 고사주수 또는 결실 불능주수 같은 개념. 됐죠? 미부상 감수 결실수. 자, 미부상 감수 결실수는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고 곱하기 미부상 비율 한 것처럼 평년 결실수에서 조사 결실수 빼고 곱하기 미부사 비율. 됐죠? 환산 결실수는 및 더단 결실수인데 주당으로 보겠다라고 환산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용어만 환산 결실수란 용어를 쓰더라. 자, 표본 주에서 다시 표본 과지 선정했죠. 표본에 표본을 선정했어요. 왜? 길이를 잰다고 했기 때문에 밑에는 길이의 합계, 위에는 결실수의 합계. 결국은 및 더단 결실수인데 이거를 뭐로 이름을 환산 결실수라 부른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 미, 고사하고 결실 불능주수 같은 개념. 주당 평년 결실수. 우리가 주당 평년 수확량 생각하세요. 평년 수확량에서 실제 결과 주수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평년 결실수에서 실제 결과 주수 나누더라.
같은 개념. 평, 조, 미, 평. 됐나요? 그럼 조사개실수 한번 봅니다. 환산개실수의 조사대상 주수 곱한 거, 주당 평년개실수의 품종별 미부상 주수, 요렇게 품종별로 전부 다 합을 구하고 나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우리 가수는 전체 거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뭐 피해율도 주당 개념, 피해율도 주당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 실제 결과주수 나눠주는 거. 됐죠? 요건 밑에 앞에 다 설명했던 거. 그 다음에 요거 주당 평년개실수가 품종이 하나면 그냥 전체 평년개실수에다가 실제 결과주수 나눠주면 되지만 품종이 여러 개다 라고 하면 전체 평년개실수니까 평년개실수에다가 전체 실제 결과주수 곱해준 게 되겠죠. A 품종의 표준개실수에다가 A 품종의 실제 결과주수, 그럼 A, B 품종의 표준개실수의 합에 그다음에 품종별 실제 결과주수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평년결실수이기 때문에 만약 A 품종의 주당 평년결실수를 한다면 이게 전체이기 때문에 이 전체에다 뭐 A 품종의 실제 결과주수 나눠주더라. B 품종이 나누기 B 품종의 실제 결과주수를 나눠주더라. 요거 이해되셔야 해요. 미보상 감수결실수는 평년결실수의 조사결실 빼고 미보상 비율 곱하기. 어디는 조사대상 주수 한번 보세요. 50주 미만 6주입니다. 6주에서 최대 몇 주? 13주까지. 복분자 감귤 이거 외워야 되나요? 문제 제시해 줍니다. 감귤은 면적으로 가네요. 보세요. 면적 기준. 면적. 자, 요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표본조사 방법.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니까 지금은 어디급만 보세요. 자, 표본제의 가장 긴 결과물지 3개를 표본으로 선정해서 길이를 재고 결실된 OD가 몇 개지 세더라. 이건 나머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전부 다 배우고 같이 정리합시다. 자, 예시 문제 한번 볼게요. OD 과실손해조사 조사 시기 언제 5개월 복수 이렇게 암기했어요.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자, 표본주 조사할 때 조사 내용. 표본주에 표본을 또 정한다 했잖아요. 표본 가지를 선정하더라. 가지의 길이를 재고 결실수도 조사하더라. 됐나요? 표본 가지는 어떻게 선정하더라? 표본 중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3개 선정하더라. 1과목에서는 뭐야? 20cm 제외하고 나머지 길이 재더라. 이런 거 있었죠? 자, 길이를 쟀어요. 길이 재고 나면 이 길이의 결실수가 모두 몇 개지? 이거 미터당 결실수가 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 OD에서 용어는 환산결실수라는 용어를 쓰더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리되셔야 돼요. 자, 청일봉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일봉은 보통 결실수, 표준결실수가 170개 정도라고 했죠. 174개 정도 나오게 나왔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OD 지급보험금 쭉 조건 한번 보시고요. 4년 차입니다. 자이주수 800주, 주당 평년결실수 바로 줬네요. 174개예요. 그럼 주당 평년결실수 구해야 되나요? 안 구해야 되나요? 안 구해도 되죠. 맞나요? 그죠? 자, 그러면 미부상 주수에다가 주당 평년결실수 하면 미부상에 대한 건 바로 정리가 되네요. 자, 조사 대상 주수는 실, 미, 고 전체 800주에서 미부상 빼고 고사 빼고 그럼 770주 나왔죠? 환산결실수 어떻게 해요? 표본 가지 결실수 합계 좋네요. 표본 주수가 13주인데 길이가 얼마더라? 39m더라. 벌써 좋네요. 그럼 39m에 자 3393개더라. 다시 여기에 33주 곱하더라. 아니에요. 표본 주수 길이 전체 합비가 39m란 얘기예요. 미터란 얘기예요. 그래서 미터단 결실수 이거를 다른 말로 환산 결실수라고 하더라. 그럼 조사 대상 주수 770에 환산결실수 87 나왔어요. 미부상주수 20에 주당 평년결실수 바로 줬네요. 요거는 우리 과수원 전체니까 피해율도 기준이 뭐더라? 주당이더라. 그래서 뭘로 나눠요? 자, 가입주수로 나눠줍니다. 실제 결과주수 800으로 나눠줬더니 88개가 나오더라. 그럼 88개가 조사결실수죠. 그러면 이제 평년에서 조사 88 빼고 미부상 비율 10% 하면 미보상 감수 결실수가 나왔네요. 그러면 평, 조, 미, 평. 가, 피자, 보험금. 됐나요? 아주 쉽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과수원 이제 전체 평년 결실수를 줬네요. 이거 전체라고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27,000개 보통은 100단이라고 했잖아요. 아, 이거는 전체를 줬구나. 감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주당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실제 결과주수로 나눠주면 되죠. 27,200개에서 340개 나눠주면 주당 나올 거예요. 아, 주당 평년결실수 80개 나왔네요. 80개.
자, 조사 대상 주수 실미고 또 뺐어요. 340주 30주 빼니까 310주 나오겠네요. 자, 환산계실수 발수 주세요. 길이 합계 줬어요. 결실수 합계도 줬어요. 60 1800 나누기 60 30개. 그럼 환산계실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균 계실수 바로 나왔죠. 이게 우리 과수원 전체이기 때문에 무슨 PL도 주당 개념이더라. 그래서 340주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줬더니 29, 30개가 나왔네요. 그러면 주당 평년 결실수 80개, 실제 조사하니까 30개, 80에서 30개 빼면 50개, 곱하기 미보상별 10% 5개네요. 5를 뺍니다. 다시 나누기 80개. 평조 미평, 가피자, 공식에서 보험금 산정. 어렵지 않죠? 한 품종일 때는 그래요. 자, 두 품종일 때 봅니다. 아, 이것도 아직 한 품종이네요. 자, 요거 한 품종입니다. 평년 결실수 줬네요. 풍년별 별실수 줬어요. 품종별 평년 결실수 줬어. 평년 결실수 줬으면 그냥 평년 결실수 이거 쓰면 됩니다. 이거 주당이에요, 주당. 그러면 18,720개 나누기 120 하면 저게 나와야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18,720개 나누기 120 하면 156개 나와요. 근데 이거 나눴는데 이 값이 안 나와. 그럼 준 거 이거 글로 가져가세요. 자기들 준 조건 가지고 푸세요. 문제야. 가끔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거 잘못 낸 거예요, 사실은. 자, 주당 평년 계실수 나왔어요. 156개. 바로 줬어요. 그 다음에 실미고 100개네요. 조사 대상수 100주. 자, 한산 계실수 갑니다. 길이 합계 16입니다. 1680 나누기 16 105개. 되죠? 그러면 한산 계실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156개 곱하기 미보상 주수 10. 여기 과수원 전체니까 다시 실제 결과 주수 120개를 나눠 한 주당으로 나눠주더라. 조사 대상 조사 결실수는 101개. 그럼 요거 빼고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하면 미보상 감수 계실수 나왔어요. 그러면 평조 미평 PL 구하고 가피자 공식이어서 보험금 산정. 자, 품종이 두 개예요. 품종 두 개 잘 보세요. 품종 두 개다라고 하면 표준 결실수 170개예요. 하나는 120개예요. 주당 평년 결실수 전체의 주당 평년 결실수 좋네요. 그러면 각각 품종의 평년 결실수 알아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당 평년 결실수 줬기 때문에 전체를 구하려면 160개에서 우리 과수원 전체는 몇 주예요? 이 전체에 모두 몇 주? 전체가 몇 주인가요? 150주 더하기 180주 하면 330주네요. 160개 곱하기 330주가 과수원 전체의 평년 결실수가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또 뭐 하나요? 곱하기 자, A 품종 구하려면 자, A 품종의 가입 주수가 180개네요. 180개에서의 A 품종에 170개. 다시 B 품종, A 품종 다 걸으면 180개 곱하기 170개 더하기 B 품종은 150개 더하기 120개. 이러면 전체의 A 품종의 평년 결실수를 구했죠. 그럼 주당을 다시 구하려면 A 품종 나누기 뭐요? 가입 주수 180개. B 품종 구하려면 여기에 150 곱하기 120이 올라가고 나누기 B 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한번 볼게요. 과수원 전체 표준 결실수 볼게요. 과수원 전체의 표준 결실수는 자, A 품종 볼게요. 먼저 A 품종은 180개에서 170개, B 품종은 150개에서 120개. 자기 표준 결실수 쭉 나왔죠. 전체. 과수원 전체 평년 결실수는 자 160개에다가 이거 두 개 다 합한 거예요. 다 합한 거 했더니 몇 개요? 160개 52,800개 52,800개 나왔네요. 52,800개 52,800개에 요거 A 품종 그 다음에 AB 품종 더한 거 A 품종 구할 거니까 A 품종 실제 결과주수로 나눠주고 B 품종은 52,800개 전체에 B 품종에 18,000개 에다가 두 개의 합 B 품종에 주당 평년 결실수 구할 거니까 B 품종의 실제 결과주수. 그래서 각각의 주당 평년 결실수를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 각각 구해야 됩니다. 내거 조사 대상 주수에 180주, 10주, 10주, 160주네요. 160주에다가 내 한산계실수 바로 줬죠. 150개. 또 더하기. 자, B 품종은 150에서 5주, 15주 빼니까 135주. 맞나요? 이거 잘못됐네요. B
B 품종 135개에다가 120개 한산계실수 됐죠? 다음 미보상은 10주예요. A 10주예요. 몇 주? 주당은 185개예요. 자, 또 다시 10주예요. 주당이 얼마예요? 130개예요. 각각의 합을 다 더해주고 이거는 과수원 전체 거예요. 전체 거니까 어떻게? 전체를 가지고 다시 전체의 실제 결과주수로 나눠줘야만 주당이 나오더라. 그럼 주당 구했어요. 주당 구했으면 우리 전체 주당 평균 개수가 160개니까 160개에서 131개 빼고 미부상 비율 10%하면 미부상 감소 개실수 나오겠네요. 평조 미평. 평조 미평. 그래서 피해율 구하고 가피자 공식에서 보험금 산정. 각각의 표준 결실수를 줬때는 이 주당 평균 결실수를 전체로 바꾸고 곱하기 전체 가입주수. 그다음에 주당도 이 주당 평균 결실수를 A 품종 전체의 표준 결실수, A, B 품종의 전체의 표준 결실수의 합. 요거에다가 A 품종 거 구하려면 A 품종의 실제 결과주수, B 품종은 B 품종의 실제 결과주수. 무조건 주당으로 환산해야 된다는 게 어려워요. 이게 OD 문제를 어렵게 내면 한 품종 내지 않고 두 품종 내면 어려워요. 한 품종은 너무 쉽게 푼단 말이에요. 두 품종 이상 넣으면 이 주당 평균 결실수 이거 구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어려워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주당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당 평년 수확량은 그냥 전체 게 줬잖아요. 전체 게 줘서 전체를 가지고 풀면 되는데 OD는 주당으로 원래 계산을 해놓은 거라서 주당을 다시 전체로 환산하고 다시 전체 다 계산해가지고 다시 주당으로 바꿔야 되는 게 헷갈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원리는 같다.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주당 또 줬잖아요. 이거 내 품종 알려면 이 주당 136개 2개 더한 거 550주 곱하면 전체 평년 결실수 나올 거고 A 품종 표준 결실 125개잖아요. 350주 곱하기 125개 위에 올라가고 밑에는 320 곱하기 125개 더하기 200주 곱하기 170개. A 품종 실제 결과주수는 350이니까 350 이렇게 나누겠죠. B 품종은 전체 평년 결실수 똑같고 B 품종 200 곱하기 172 분모에 올라가고 두 개 합친 게 분자에 올라가고 분모에 오고 다시 나누기 B 품종의 가입주수 나누기 200주.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이건 더 쉽게 하려고 먼저 표준 결실수 짝 구하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전체 평년 결실수 했죠? A 품종의 표준 결실수. 그 다음에 AB 품종의 표준 결실수의 합. 요게 품종별 평년 결실수이고요. 여기에다가 A 품종 구하려고 하면 나누기 A 품종의 실제 결과주수. B 품종 구하려면 B 품종의 실제 결과주수. 그게 다른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다가 A 품종의 실제 결과주수. 여기에다가 B 품종의 실제 결과주수. 각각 구하고 나면 A 품종 전체에 대한 거 다 구하고 B 품종 전체를 구해서 합해야 되죠. 이게 우리 과수원 전체예요. 과수원 전체. 하지만 우리는 전체 구하지 않아요. 어디는 주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전체 나눠준다고. 550주 전체 실제 결과주수로. 그래서 주당으로 나눠주고. 그러면 주당 맞춰줬어요. 그거 빼고 곱하기 미보상 비율. 평조 미평. 되죠? 그러고 나면 과실손해보험금 가피자 공식. 이게 전체로 갔다가 주당으로 갔다가 다시 전체로 갔다가 주당으로 갔다가 막 이러니 헷갈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ODA의 개념은 주당이다. 미터당 결실수와 한산 결실수 주로 한산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한산 결실수를 용어를 사용하는 거. 하지만 조사 결실수는 전체를 구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전체를 구하고 다시 주당으로 한산한다는 거. 왜? 주가 피해율 자체가 한 주의 개념으로 되어 있다. 어디? 피해율 자체가 한 주의 개념이다. 요게 어렵다는 거. 하지만 원리는 같다. 다시 손해본거 볼게요. 주당 평년 결실수. 전체 평년 결실수의 실제 결과주수로 나눠주더라. 이게 표준으로 품종이 하나가 아니다 라면 품종별 이제 주당 평년 결실수 합에다가 실제 결과주수 다시 곱하기 에다가 품종별 실제 결과주수의 표준 수확량 품종별 실제 결과주수 표준 수확량의 합이죠. 여기까지가 평년 수확량인데 주당 구하려면 A 품종이면 A 품종의 실제 결과주수 B 품종이면 B 품종의 실제 결과주수로 나눠주는 것과의 차이. 조사대상수 실미고
그죠? 한쌍계실수, 주당 결실수, 미터당 결실수 같은 얘기다. 결실수 합계 나누기, 표본가지 길이 합계. 표본가지 길이는 어떻게 구하더라?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물질 3개만 선정하더라. 원래 20cm 제외의 길이입니다. 조사 결실수는 전체를 구했어요. 우리는 기준이 뭐예요? 한 주예요.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준 것 차이뿐이에요. 됐나요? 미분산 결실수도 주당이더라. 피율 공식이 평수 미평이지만 어디는 평조 미평으로 가더라. 봉금 가피자 공식. 품종별 표준 계실은 참고하세요.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문제 조건에서 줍니다. 문제 조건 준 그대로 풀면 돼요. 이거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어디는 알고 보면 굉장히 쉽고 처음에는 그냥 용어가 입에 딱딱 붙지 않는 것만 힘들다. 하지만 용어가 붙고 나면 너무 쉬운 게 어디더라. 수확량의 개념이 결실수의 개념. 왜? 수확량 측정을 할 수가 없더라. 너무 빨리 물러지고 너무 많아서 그냥 표본주에 다시 표본을 정하더라. 표본 가지를 정하더라 했죠. 표본의 표본을 정하더라. 요거 단계 하나 더 있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표본의 표본 가지는 표본 결과물질 중에 제일 긴 거 3개 선택해가지고 길이를 재더라. 길이에 있는 결실수를 세기 때문에 수 나누기 미터이기 때문에 미터당 결실수이지만 미터당 결실수를 주당 결실수로 보더라. 그래서 용어를 뭐 환산 결실수란 용어를 쓰더라. 이 차이예요. 전체 조사 결실수가 구해지기 때문에 결국 다시 주당으로 환산해야 되므로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에서 주로 다시 바꿔주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오디는 주당 착가수가 아니라 미터당 착가수를 환산 결실수 이렇게 보는구나. 그리고 오디는 주단위구나. 주단위. 한 주 단위구나. 이것만 전체를 가지고 놀지 않는다. 한 주를 가지고 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를 나눠주는구나. 실제 결과 안 나눠주면 전체잖아요. 근데 오디는 한 나무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주의 기준만 맞춰주면 되더라. 요것만 명심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강의 반복해서 꼭 들으셔야 해요. 한 번 들었을 때 이해 안 됐는데 2번 들었을 때, 3번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또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강의 반복해서 듣고 업무 반복해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